오픈마켓 광고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마켓 옥션의 광고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1시간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요. 그 이전에 애청자님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교육 그리고 덕주 실장님에 대한 교육 전반적으로 다 수강 완료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155명이 오늘 교육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구독자분들로 이렇게 접속이 되실 건데, 이분들 거의 50% 이상은요, G마켓 옥션에 가입한 지가 6개월이 채 안 되신 분들일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요. 네, 신규 시작하신 사업자님들, 물론 쿠팡이나 네이버나 또 다른 타사 마켓들의 판매를 하고 계시면서 G마켓 옥션에 판매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면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 댓글창 채팅을 마음껏 올려주세요. 네, 쏭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쏭님이 기다렸으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테니 세상님, 매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라이브 교육하시는 거 정말 대단해. 네, 이렇게 또 응원을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항상 저희 강사진이 물론 저랑 이제 덕주 실장 그리고 올해 요번 달에는요 7회차 교육이 그러니까 7회차 교육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교육인데요. 특강으로 저희가 진행했으니까요. 27일입니다. 27일에 자 이거 홍보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네, 여러분들 저희 일정 보셨죠? 저희가 매달 8번입니다. 8번의 라이브 강좌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달은요.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지적 재산권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판매자님들이 판매를 하시다 보면 상표권이나 또는 디자인권 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 상표가 내가 과연 팔아도 되는 상표인지 모든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27일날 이날은 월요일이에요. 특별하게 월요일날 지적 재산권의 전문가분들 3분을 모셔서 라이브 강좌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알림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마찬가지로 추가된 특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했던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날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일 날이요. 맞아요. 은서님 27일 매우 중요하네요. 달력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주신다고요? 네, 최고. 네, 역시 은서님 짱입니다. 네, 이동님께서 27일 강의는 꼭 그래서 제가 예고로 듣기에는요. 저희 강사진들은 채팅만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아마 변리사분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날 라이브 강좌를 진행할 건데 하나 좀 당부드릴 사안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내가 판매하시다 보면 이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궁금증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물론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이 막 올라올 텐데 아마도 우리 진행하시는 이 진행자 분께서 채팅을 보시면서 답변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질 겁니다. 그때 해결한 궁금증을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7일 날 기억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광고의 모든 것들을 한번 낱낱이 파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오픈마켓 광고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오픈마켓의 광고들, G마켓 옥션만을 포함한 게 아니라 모든 오픈마켓들의 광고 시스템들, 이 광고의 방식들이 나눠지는 이러한 용어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는 G마켓 옥션 광고 태워봐야겠죠?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키워드 광고 저랑 같이 집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리포트까지 뽑는 방법 배워볼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면서 헷갈리거나 궁금한 거 바로바로 채팅 올려주세요. 자, 우선 오픈마켓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마켓들 G마켓 옥션을 비롯해 쿠팡,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11번가 티몬, 롯데온, 뭐 여러 마켓들이 있고요. 최근에 오늘의 집도 광고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판매 시스템들은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오픈마켓 플랫폼들은 대부분이 판매자분들과 그리고 소비자분들의 중개 역할로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분들이 검색했을 때 혹은 접속했을 때 가장 노출도가 높은 곳에 우리 상품을 바로 꼽아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고객분들이 우리 상품을 보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상품의 정보와 상품의 이미지와 모든 내용들을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구매 확정,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노출입니다. 노출.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 G마켓에 혹은 옥션에 상품을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G마켓에 검색하는 결과값은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오토바이 쿨시트 제가 신규 상품으로 런칭했거든요. 쿨시트를 등록을 했어요. 제가 이걸 등록하게 된 계기는 요즘에 물론 최근은 작년도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배달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어떤 상품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수요가 있을까를 파악을 해보니까 오토바이 용품, 그것도 배달 관련된 용품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재작년도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신장률이 거의 40% 이상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관련된 용품을 해야겠다. 첫 번째 제가 알아본 게 사실은 배달 박스였어요. 오토바이의 뒤에다 붙이는 이 배달 박스인데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도 크고요. 그리고 중량도 많이 나가서 이 상품은 수요는 많은데 이 상품을 제가 중국에서 OEM에서 갖고 와서 판매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소스가 좀 많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선은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보내주고 고객분들이 그 상품을 직접 오토바이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리소스가 많이 투여가 되고 그걸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 상품 말고 안장 관련된 상품을 취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 올해 봄에 작년 겨울부터요. 봄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안장에 쿠셔닝을 적용한 안장 커버를 OEM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 상품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올해 여름은 제가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씌울 수 있는 쿨시트, 기존에 있던 제품이지만 그 제품을 제가 사이즈별로 좀 변형시킨 그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거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상품을 만약에 광고를 한다.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하면 제 상품은요, G마켓 기준에서 검색 결과에 어디에 나오냐면 G마켓은 랭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G마켓 랭킹 순위라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G마켓 살짝 들어가 보면요, G마켓이에요. 만약에 오토바이 쿨시트라고 검색을 해요.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검색창에 텍스트가 좀 작아서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오토바이 쿨시트 또는 오토바이 안장 시트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자, 보이시다시피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제가 노출을 시킨 게 제 상품이긴 해요. 내려볼게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일반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표현을 하자면 G마켓에 등록을 하면 일반 상품의 상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에 조회수가 많고 판매자가 많은 오토바이 헬멧을 검색할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파워 상품 먼저 둘러보세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그리고 스마일 배송 상품과 주목할 만한 상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상품이 일반 상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품을 등록을 하면 만약에 판매자분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품군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처럼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이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구들은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올려볼게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먼저 둘러보세요. 오늘의 상품입니다. 이런 텍스트가 담겨있는 상품의 영역은 광고로 적용된 상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오토바이 안장 시트라고 검색을 했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광고입니다. 먼저 둘러보세요. 주목할 만한 상품의 광고예요. 그리고 일반 상품이죠. 일반 상품 빼고는 나머진 다 광고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광고 상품이 딱 2개 달려있죠. 왜냐면 키워드는 상품군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판매자분들이 핵심적인 키워드의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가 지금은 입찰자가 한 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는 입찰자분들이 맥시멈 이상으로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본 것처럼 오토바이 안장이 아니라 헬멧 같은 경우는요. 오토바이 헬멧 그만큼의 많은 판매자님들이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고들을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요 2가지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DA 광고. 이 DA 광고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에즈라고 해서 우리가 마켓에 접속을 하게 되면 무조건 노출을 받아볼 수 있는, 고객분들이 노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형 광고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광고가 메인 배너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에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PC든 모바일이든 가장 큰 배너를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 시스템이 DA 광고고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마켓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방금 보신 거 보이나요? 다시 한번 이렇게 DA라고 해서 AD라는 광고, AD 광고입니다.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삼성에 있는 세탁기를 광고하고 있죠. 광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객분들 기준에서 이렇게 지마켓을 모바일로 접속을 하실 거예요. 모바일을 접속하는 방식은 2가지겠죠? 이처럼 모바일 버전 형태로 링크 타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배너가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D 광고, 디스플레이 AD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샤, 우리 여러분들 미사 광고 집행되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데 썸머 페스티벌에서 전 품목 1+1, 진짜 1+1이래요. 이처럼 모든 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만 하더라도 노출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광고를 DA 광고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마켓만 이런 광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초록색 검색창인 네이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게임 관련된 배너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디스플레이 DA 롤링 배너입니다. 이처럼 이런 배너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지마켓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DA 광고가 가장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 여러분들 나 하고 싶다고 막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노미님 안녕하세요. 유노미님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노미님이라고 할게요. 윤노미님, 유노미님 발음이 안 되는데 노미님이랑 노미님이 한번 답변을 하세요.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를 내가
나 이번 주 한번 해볼까? 자, 가능할까요? 우리 판매자님들 어떠세요? 맞아요. 준마두이님이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비용으로 접근이 어려울 듯하다. 물론 여러분들을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1차적으로 비용이 그 이전 광고에 비해 비쌉니다. 제가 뭐 대략 파악을 해봤는데 다음 주부터 일주일 광고를 그 배너 광고로 노출하는데 약 1,00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노출하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모바일의 배너를 노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대형 유통사들, 대기업 제조사들이 집행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전환에 대한 비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지가 굉장히 많은, 수요가 많고 인지가 높아서 그런 분들이 노출만 되더라도 그 이상을 매출로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000만 원 우습지 않게 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PB 상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내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 한번 광고해볼 거야. 1,000만 원어치 광고했어요. 전환율이라는 게 얼마나 뽑아질까요? 네,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광고 투자 비용도 높지만 전환율이 확실히 확보가 되는 상품들이라고 하면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보다 전환율이 훨씬 좋고 그리고 효율도 좋은 검색 광고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검색 광고는 만약에 제가 아까 쿨시트를 판매했잖아요. 오토바이 쿨시트를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최근에 제가 이걸 방송 중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체국이라 할게요. 어디 우체국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체국에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우리 기사님들, 배송 기사님들 오토바이에다가 다 씌워주고 싶다. 오토바이가 35개가 있나 봐요. 그 우체국에. 그래서 저한테 우체국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조금 할인을 바꾸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할인이 지금 가장 저렴한 곳이 지마켓입니다. 그래서 지마켓에서 구매해서 지금 지마켓에 주문이 떠 있어요. 그것처럼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 관련도가 있으면 뭐를 검색해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안장 커버, 안장 시트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지면 전환율이 좋겠죠. 그렇단 얘기는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적소적소에 보여주는 거죠. 적시적소에 보여주고 그걸 전환율로 뽑아서 광고효율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냐? 검색 광고. 다른 말로 이거를 SA 광고라고 해요. 그래서 SA 광고는 Searching As라고 해서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검색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채팅창을 잠깐 볼까요? 준마두이님 입찰 물음표 비싸겠죠? 네, 저거는 입찰은 아닙니다. 일정에 따라서 협의로 인해서, 그러니까 검색 광고는요 입찰하시고 집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DA 광고는 입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협의로 인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잠깐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기업 유통사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설명 같이 다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DA 광고는요. 어디서 집행하시냐면 지마켓을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이 페이지 들어가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지마켓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크롤을 가장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판매자 서비스라고 있죠. 거기에 판매자 광고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광고 시스템 내에서 먼저 지마켓 광고 입찰과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고 계시는
G마켓 광고 입찰과 파워클릭 광고 입찰 같은 게 이 두 가지는 다 검색 광고 기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SA 광고이고요. 만약에 내가 방금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 광고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워클릭 광고 입찰 쪽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ESN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 판매 관리 채널에 접속을 하시면 이게 제가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광고 부가 서비스, 거기에 G마켓 셀러 마케팅 허브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페이지예요. 그러면 광고 안내라고 되어 있죠. 오늘 광고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걸 두 가지로 분리를 한 거예요. DA 광고와 SA 광고를 분리한 거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이시나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노출 지면의 보장형과 성과형으로 두 개를 나눠지게 만드는 광고예요. 그래서 이 광고는 집행 절차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운영 안내 이렇게 눌러가 보면, 자, 광고를 문의를 하시고 제안하셔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문의는 어떻게 하시냐면 스크롤 내렸을 때 여기 담당자분들 보이시죠? 내가 상품이 만약에 전자제품 관련된 제품이다 라고 하시면 이 매니저님께 문의를 하셔서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이렇게 회신받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 체결을 하기 전까지는 갔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계약 체결이 되면 여러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해당된 페이지에 접속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페이지입니다. 주소가 처음 보시는 주소죠.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ad.esn 플러스는 파워클릭처럼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사이트의 주소인데 뒤에 ads가 붙잖아요. 해당된 페이지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보장형 광고와 성과형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보장형 광고, 그러니까 G마켓 메인에 있는 배너에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처럼 광고를 협의하셔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해당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캠페인을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테스트고 제 브랜드가 플레스트인데요. 플레스트다. 계약 금액은 기본이 500부터 시작해요. 기본이 시작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 가지고 나 광고를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다음 주에 광고할 거야. 선택을 하면 1,800만 원의 금액이죠. 그럼 500만 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거죠. 모바일에 있는 메인 배너가 그랬어요. 만약에 나는 2천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할 거야. 와,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면 이런 광고를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집행하는 단계에 진입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이거 여러분들 하는 광고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처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초기에 투여되는 광고비가 높다. 얼마다? 50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정말 마케팅의 요소로서 광고가 집행이 되고 그만큼의 고객분들이 우리 브랜드의 인지와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계산을 해보시고 광고를 집행하더라. 오늘은 이 광고입니다. SA 광고, 검색 광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좀 올려주세요. 자, DA 광고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주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접속자분들이 만약에 100명이시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SA 광고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준마인두이님이 대답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준마두이님은 이렇게 대답 잘해주시니까 제가 뭘 드려요? 뭘 드려요?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네. 호응을 잘해주시면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호응을 잘해주신 분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준마두이님께 그냥 광고비 3만원 바로 드립니다. 네. 우리 주매니저님
광고비 빨리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호응 잘해주시고 대답 잘해주시면 제가 광고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드린 광고비는 SA 광고비를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A 광고를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첫 번째는 CPC 광고, 두 번째는 CPP 광고라고 나눠지는데요. 이 용어는 여러분 지마켓 옥션이 정한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인터넷 상의 광고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마켓에서도 부르는 용어가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C 광고는 코스트 퍼 클릭, 이 퍼라는 건 당이라고 직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트, 지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클릭당 지불되는 방식의 광고를 CPC 광고, 그리고 CPP 광고는 피리어드. 이 피리어드라는 건 뭐냐면요, 기간,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이렇게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당 지불되는 광고 운영 방식을 CPP라고 합니다. 그래서 G마켓은요, 이런 CPC 광고를 AI 매출업 광고와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CPP 광고는 부가 서비스 광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이 부가 서비스 광고를 두 가지로 나누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포커스, 그리고 포커스 플러스, 옥션은 프리미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부가 서비스가 적용될 때 일주일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판매자 광고센터에 있는 광고 중에 플러스나 파워 상품 같은 광고가 있어요. 이런 광고는 하루에 얼마씩 진행되는 광고인데 얘는 입찰을 해요. 낙찰되신 분들의 상품들이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광고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나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CPC 광고와 CPP 광고가 있더라. 물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CPM이라는 광고도 있다던데요. CPM 광고는 CPP 광고의 하나의 광고 중에 판매자 광고센터에 있는 광고 중에 1000 조회수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DA 광고 내에서 CPM의 광고 방식까지 채택을 해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M은 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CPC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지금 채팅창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CPP 광고는 유입 키워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입 키워드라는 얘기는 CPC를 집행을 한다면요, CPC는 내가 지정된 키워드로 집행을 해요. 제 상품을 기준으로 저는 오토바이 용품 또는 오토바이 안장 이러한 키워드를 구매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유입 키워드를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은 먼저 첫 번째는 이 중에 유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CPC와 같이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CPP는 기간당 과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오늘 이 광고 집행하고 몇 명이 접속을 해서 구매를 했냐 하지 않았냐 이거는 알 수가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CPC는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에 심지어 리포트까지 클릭한 고객들의 수치와 구매 수치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님께서 CPP 광고는 유입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나? 예,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CPP 광고를 가지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별도의 밖에 있는 이런 개발사들은요, 그러니까 G마켓 옥션 개발사가 아니라
외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있어요. 그 개발사분들이 CPB 광고로도 몇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고, 구매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로그 분석기라 그래요. 로그 분석기라 그래요. 로그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오픈마켓 로그 분석기라고 검색창에 검색해보면 많은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5개 정도 대표적인 이런 서드파티를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금 말고 나중에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G마켓 기준으로 이제부터 저는 G마켓을 PC로 보지 않고요, 모바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바일을 더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자, 검색을 해볼게요. 오토바이 용품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상품군이 나와요. 8개 상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해서 또 8개 상품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나왔죠? 이 방금 보여드렸던 광고로 노출되는 상품들은 CPC 광고인 파워클릭 광고들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 광고는 CPC의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과금된다 그랬죠. 누가 과금이 되냐면 운용하신 광고주, 즉 이 판매자님의 충전해 놓은 광고비가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클릭하면 차감이 돼요. 물론 한 유저가 상품을 여러 번 봤다고 해서 그 여러 번의 숫자에 맞게 클릭돼서 광고비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한 IP 기준의 시간대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한 번 클릭으로 유효성을 가져갑니다. 자, 이처럼 이런 광고는 클릭당 과금 방식이고, 이렇게 노출을 했다고 해서 노출 기준에서는 광고비가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오토바이 용품에 A라는 판매자가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아무도 클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 금액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출됐을 때 10명이 오늘 클릭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10명의 곱하기 1클릭에 2차례 낙찰된 금액이 소진되는 거야. 90원부터 시작가를 가져요. 근데 왜 90원부터 시작을 갖냐? 그 90원이 사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입찰자가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원 단위로 최고가 낙찰이 돼요. 그래서 90원부터 시작이지만 1등을 가져가기 위해서 500원으로 입찰하신 분도 있어요. 최고가 입찰을 나는 입찰 가능 금액을 500원으로 노출을 시켜서 500원에 노출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클릭을 하면 500원까지 금액이 소진될 수가 있어요. 1클릭당. 이해되시죠? 아마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용품이 1클릭당 30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2분한 1클릭이 이루어지면, 고객이 1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소진되는 금액은 1클릭에 300원 정도. 그 2분은 그 동일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10원 아래 이하의 상품의 클릭가를 가져가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CPC 광고예요. 그리고 저는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용품에 어디에 하고 있냐 보여드릴게요. 쭉 조금 내려보면 제가 지금 노출한 광고는 요게 아까 보셨던 제 상품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클릭해도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준마두이님, 또 장님, 은선님, 봉보님, 제가 다 클릭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요, 클릭당 과금된다 그랬죠. 하지만 오늘의 상품입니다 라고 노출한 저는, 준마두이님 정답, 하루 기준으로 노출을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CPP 광고잖아요. 와,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참여도 잘하셔서 제가 준마두이님 아까 광고비 드렸으니까 장윤정님께 광고비 드리겠습니다. 자, 장윤정님 두 번째로 이렇게 제 답변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광고비를 드릴게요. 장윤정님,
무조건 노출돼서, 예, 무조건 노출된다기보다도, 네, 무조건 클릭을 하더라도 저는 하루 동안 노출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품 예우는요, 하루 기준으로요, G마켓은 17시 50분까지 입찰자에 대해 슬롯을 운용해요. 입찰을 합니다. 시작가는 모바일은 500원부터 100원 단위로 최고가 낙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500원 정도로 낙찰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하루 동안 오늘부터 내일 24시간 매일매일 저는 이 광고를 하니까요. 24시간 동안에 이 자리는 제가 500원에 지금 입찰하고 낙찰 받으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00명이 클릭하든 200명이 접속을 하든 저는 그냥 5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나누는데 물론 세세하게 분석을 또 하실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조회수가 좀 많다. 키워드별로 조회수가 좀 많은 키워드다 라고 하시면 1차적으로 CPP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왜냐? 조회수가 많다는 얘기는 접속자가 많잖아요. 그럼 제 상품의 클릭수가 많겠죠. 그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정액제 광고라 그래요. 그리고 정액제 고정 광고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은 정액제, 즉 입찰받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금액으로 내가 그 자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의 조회수가 좀 많다라고 하시면 먼저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그냥 모바일의 노출 순위 17등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쭉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자리예요. 가운데쯤 돼요. 그 자리에 노출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 그게 바로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광고의 이름은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입니다. 네, 한 상품을 CPC 광고와 CPP 광고 중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진행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는 또 다른 광고 키워드로 또 집행할 수도 있고요. 준마도인님께서 링크에 시청 유튜브 교육명 맞는 게 없네요. 링크에 시청 유튜브 어떤 말씀일까요? 링크에 시청 유튜브 교육명이 맞는 게 없네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김구패밀리님 중복 가능해요 라고. 맞아요, 중복 가능해요. 네.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CPC 광고는 파워클릭이라고 했죠. 물론 파워클릭이 대표적인 거고요. 파워클릭.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게 AI 광고라고 해서요. AI 매출업 광고. 그래서 자동으로 AI가 여러분 상품과 구매자를 맞춰서 노출을 시켜줘요. 그게 이제 AI 광고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야.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 때 AI 광고를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최근에 광고비 2주 동안 무료로 하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제 데이터까지 좀 보여드렸으니까 지난번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워클릭이라는 광고입니다. 이름 빠졌네요. 여기 파워클릭 AI 매출업 광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왼쪽에 있는 광고가 부가 서비스 광고. 이 부가 서비스 광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방금 보셨던 CPP 광고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아까 제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 제 거 기준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또 한 가지 부가 서비스 광고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오토바이 용품을 검색을 했을 때 스크롤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있죠. 여기 이 상품들은 일반 상품에서 주목도를 더 받기 위해서 부가 서비스를 설정한 광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에 있던 게 일로 넘어와서 올라와요. 원래는 일반 상품은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반 상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 근데 입찰 광고가 아니라 부가 서비스로 하고 싶어. 그런 경우는 설정하자마자 쭉 올려서 쫙 올라오겠죠? 예, 주목할 만한 상품 구내에서 G마켓 랭크 순에 정렬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등을 하고 싶다면 G마켓 랭크 수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판매량 기준, 3일간의 누적 판매 기준에서 판매 금액과 그리고 품질 지수 포함한 여러 조건들의 합당한 조건에 의해 순차적으로 정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목할 만한 상품 영역에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G마켓 랭크 순으로 정렬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CPP 광고인데 얘를 부가 서비스 광고라고 해요.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 이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자, 아까 G마켓 제가 열어놨었죠. ESN 플러스입니다. ESN 플러스. 이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상품 등록 변경이라고 있죠. 그러면 상품 관리 2.0 혹은 상품 관리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등록한 상품을 먼저 검색을 해요. 상품명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상품 리스트에서 뽑아오셔도 되고요. 이때 내가 부가 서비스인 CPP 광고 부가 서비스를 세팅하고 싶으신 경우는 해당된 상품을 체크하시고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 부가 서비스 설정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G마켓 혹은 옥션 또는 두 개 모두 또는 지구까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하시고요. 옥션인 경우는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G마켓인 경우는요. 보세요. G마켓인 경우는 포커스 플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그 위치에 노출하고 싶다 하시면 등록 기간을 7일로 세팅을 하고요.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7일로 금액은 3,000원이라는 광고 비용이 투여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오늘부터 해서 언제요? 23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 3,000원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자, 오토바이 용품이나 또는 내 상품명에 관련된 키워드로 뽑아질 건데 그때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의 영역에 나타나게 돼요. 순서는 랭킹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G마켓 랭킹 순. 그리고 키워드는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 키워드는 상품명과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회되는 키워드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준마두이님께서 비용이 괜찮은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계산기를 딱 꺼내야 될 때는 여러분 딱 꺼내서 보시면 일주일에 3,000원이라 했죠. 3,000원. 그쵸? 3,000원이고 나누면 7이죠. 그러면 대략 한 400원 정도 되잖아요. 400원. 4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개 키워드가 아니라 내 상품명과 포함해서 한 대부분 한 3개 정도의 평균 3개 정도의 키워드에 검색되면 잡힙니다. 그러면 3개 키워드에 400원 정도 하면 하루에 1200원짜리 키워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400원에 나누기 300원이죠. 나누기 300원 3개 키워드니까요. 그 한 개 키워드에 130원 정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 좀 비싼 거 아니야? 해봤지만 일주일에 3,000원이라는 비용이 괜찮더라. 그리고 최근에 지금 부가 서비스 광고까지도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비를 100% 돌려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함정 혹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 용품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목할 만한 상품은 랭킹 순을 따른다 그랬죠. G마켓 랭크 순. 가장 큰 랭킹 순에 포함되는 요인은 3일간의 거래 금액과 주문 건수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주문 건수와 거래 금액이 되지 않아서 랭킹 순에 의해서 내가 이걸 부가 서비스를 적용했지만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같은 금액을 넣는데 랭킹 순위 높으신 분들이 이 위로 가고 심지어는 2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가 서비스를 적용해도 의미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를 한다? 차라리
중간단에 노출되는 네, 오늘의 상품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노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추천드리잖아요. 말 그대로. 네, CPP 광고 두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검색했는데 포커스만 붙이더라도 또는 프리미엄만 붙이더라도 검색 결과 내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에 바로 보여지더라 라고 하면 3,000원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 못해도 3개 이상씩 내 거 포커스 나타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광고인데 처음부터 3일간의 판매 건수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이려면요 더 많은 노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 제가 하는 광고를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은서님, 봉보님,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노출 순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G마켓과 옥션, PC에는 파워 상품이라고 해서 PC만 보여지는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옥션은 찬스 쇼핑이라고 하고요. 빨간색은 CPC 광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CPP 광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상품도 CPP 광고는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모바일은 이렇게 노출되죠. 먼저 CPC 광고, 그 다음에 CPP 광고, 스마일 배송, 그 다음에 CPP 광고의 부가 서비스인 포커스,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광고를 집행했던 모바일 플러스, 즉 CPP 광고 한번 설정을 같이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요, G마켓으로 들어와야겠죠. 자, G마켓 화면을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라이브 방송은요 중간중간 또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G마켓 사이트 내에서 판매자 서비스에 판매자 광고샵 이렇게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G마켓 마케팅 센터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요, 판매자 등급 밑에 예치금이라고 있어요. 이 예치금은 여러분들이 G마켓 옥션에 판매형 가입하실 때 정상 금액을 판매 예치금으로 받으실 건지 또는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여러분들 명의의 통장에 받으실 건지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판매 예치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판매 대금이 쌓여 있을 거고요. 판매 통장으로 직접 송금으로 받으신 분들은요, 통장에 쌓여 있으니까 여기가 0원이겠죠. 그런 경우에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셔갖고 광고에 사용될 판매 예치금을 여기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뭐 카드 충전이든 무통장 충전이든 하셔갖고 충전하기. 심지어 이거 모르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일정한 금액이 됐을 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그거 잘 해놓는 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광고비가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50,000원씩 충전해 주세요 라고 자동 충전 기능을 세팅해 놓으면 판매 예치금이 만약에 1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50,000원을 자동으로 충전해 줘요. 제 카드로요. 사업자 카드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채워지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동 충전 이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안 그러면 광고가 여기 금액이 다 빠지잖아요. 광고 입찰에서 제외가 되겠죠. 반드시 광고를 하고 꾸준히 매출이 되고 있는데 광고 예치금, 판매 예치금이 없어서 광고가 집행이 안 됐다. 그럼 그만큼 노출을 확보를 못하고 그만큼 주문건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충전하기 중에서 충전하기 누르면, 자, 여기서 충전하기는 그냥 일반 충전이고요. ESN 플러스에 제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이건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요거 클릭을 하면 바로 충전이 되고요. 또는 ESN 플러스의 판매 예치금 충전으로 들어가서 판매 예치금 충전에 자동 충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채팅창이 좀 조용해서 이 접속이 끊겼나?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 오해를 안 하시게 채팅을 많이 올려주세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판매 예치금이 있어야지만 광고가 되고요. 자,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마켓 광고 입찰에
검색 광고가 있죠. 그리고 파워클릭 광고 입찰은 이 파워클릭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CPC 광고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AI 매출업 광고와 그다음에 파워클릭 광고 두 가지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G마켓 광고 입찰. 클릭을 해서 검색 광고입니다. 네, 다들 집중을 하고 계셔갖고 채팅창을 남기지 않으셨던 거군요.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잘 집중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해서요. 다음부터는 우리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까지 다 이렇게 집중 잘하고 있는지를 좀 줌처럼 보여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이렇게 딱 소통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만의 욕심인가요? 아무튼. 자, 이처럼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 검색 광고를 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여기서 입력을 해요. 만약에 제가 오토바이 안장을 이렇게 키워드로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네. 지금 되게 빵 터졌는데 봉봉님께서 가면 쓰고 등장하신다고. 가면 쓰고 등장. 당연히 됩니다. 가면 무슨 가면 쓰시려고요? 멋진 가면 쓰시고 모든 분들이 가면 쓰고 들어오셔도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봉부님 가면 쓰시고 우리 준마두이님도 가면 쓰시고 윤정님도 가면 쓰시고 저도 가면을 쓰고 싶긴 한데요. 지수님 내용이 알차네. 감사해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채팅창 더 올려주셔야지 더 알차집니다. 네. 자, 다시 또 진행할게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사담으로 빠지면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채팅창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말미쯤에 다 한번 채팅 읽을게요. 우선 화면 다시 돌아갈게요. 광고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오토바이 안장을 노출할 거고요. 자, 오토바이 안장 조회하기 버튼 이렇게 누르면 키워드 플러스와 키워드 파워 상품과 모바일 플러스 상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건 설명으로 드릴게요. PC 검색 결과에 있는 플러스 상품군 뭐라고 표시가 되냐면 오늘의 상품입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PC에서 검색 결과 내에서 최상단에 있는 파워 상품입니다. 이거 두 개는 PC에만 노출돼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저의 타겟은 모바일 고객이거든요. 저는 모바일 플러스, 이게 바로 모바일에 검색됐을 때 오늘의 상품입니다에 노출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바일 플러스 검색을 탭을 누르고요. 자, 상품 선택. 지금 보시면 전시 현황이 빵빵 비어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오토바이 용품이라고 검색을 해놓으면 자리가 채워져 있잖아요. 혹은 더 키워드의 조회가 많고 판매 입찰자가 많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선풍기 굉장히 지금 키워드 조회가 높잖아요. 그럼 선풍기 조회하기 여기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플러스 검색 결과 내에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광고에 입찰가를 넣어 놓은 거예요. 누가 넣었는지는 아마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냐면 전시현황이라는 건요. 자, 모바일 열어볼게요. 모바일 G마켓. G마켓 내에서 선풍기를 검색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검색 결과에 모바일 플러스가 어디였냐면 16번째가 끝나고 17번째가 나오는 이 자리. 요 대웅 모니컴이라는 판매자님이 어제 입찰을 하시고 낙찰 받으셔서요. 오늘까지 24시간 동안 이 자리를 확보하신 거예요. 누가? 요 12,500원을 입찰가로 넣으셨던 대웅 모니컴의 브랜드 상품이요. 두 번째, 스탠드 선풍기 12,400원이죠. 요 두 개 사이에는 100원 사이가 갭이 있죠. 그 이유는 12,400원보다 더 우선순위로 나오기 위해서는 100원 이상의 입찰가를 올려서 입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100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세팅을 하셨다. 지금 현 시간에도요. 입찰 현황에 입찰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등 자리가 아마 동일한 판매자분들이 대부분 같은 자리에 광고를 하시거든요. 대웅 모니컴이라는 판매자님이 12,000원, 그 밑에 11,900원,
11,300원. 이렇게 해서 총 몇 자리? 6자리가 딱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선풍기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2,100원의 입찰가를 넣어서 1등 자리 혹은 이 중간 자리 정도 한 9,000원 정도 입찰가를 넣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이 언제냐면 17시 50분까지 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찰이 더 이상 모든 누구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시간 안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면 그 다음날 동일시까지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입찰 걸어볼게요. 전 상품이 없으니까요. 오토바이 안장.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한 거에 제가 붙이는 게 좋겠네요. 오토바이 용품에. 자, 지금 보면 제가 광고를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 상품은 붙일 수가 없죠. 이 용품에는. 그러면 용품 말고요. 오토바이 안장으로 그냥 갈게요. 안장 이렇게 조회하기. 다시 뒤로 가게 할게요. 네, 안장 검색하게 하면은 비어 있잖아요. 그냥 입찰해 볼게요. 원래는 저기 입찰자가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있는 거지만 제가 조회수는 없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선택하기. 제가 등록한 제 안장 중에 하나 메시로 할게요. 메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선택하기. 그리고 언제 하루만 광고하겠다. 광고를 하루만 입찰에 시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만 입찰 시도하겠다. 그리고 낙찰되면 하루만 광고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180일로 세팅을 해놓으면 180일 동안 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낙찰되면 노출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이 슬롯이 열리고 입찰금이 자동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로 놓으면 일주일 동안 하겠다라는 거죠. 하루만 해볼게요. 자, 시작가는 최저 시작가 500원부터 입찰 신청 누르면 이처럼 이렇게 입찰금이 들어가요. 다른 키워드 구매해 볼게요. 제 키워드 중에 소파 커버가 있는데요. 자, 소파 커버 입찰해 보겠습니다. 3명의 입찰자가 있죠. 저 아닌 다른 판매자가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저 1등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상품 선택. 제 소파 커버 상품이 나오죠. 그 중에 만약 여기에 상품이 검색 안 된다 하는 경우는요, 상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내 상품 번호를요. 혹시나 상품명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상품 번호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련 키워드여야 됩니다. 만약에 유사한 키워드이고 만약에 스팬성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광고가 붙었다고 하더라도요, 광고비 환불 없이 광고가 내려가게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3인용을 들어가 3인용을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 3인용 소파 커버를 광고 달게요. 하루만 달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얼마 한다 그랬죠? 1등 한다 그랬죠? 그럼 얼마 넣어야 돼요? 700원 이상 넣어야 되죠? 700원 이상. 자, 700원 입찰을 세팅을 하고요. 입찰 신청 버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 700원의 입찰가를 넣어 놓고요. 지금 입찰자는 저를 비롯한 2등, 3등, 4등의 입찰자가 있어요. 지금 자리가 두 개가 더 비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2명 더 들어올 수 있어요. 500원으로요. 입찰의 시간이 늦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뒤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될까요? 이 자리에 1등, 2등, 3등이 언제까지 이대로 유지가 돼야 될까요? 만약에 2등이 800원으로 하면 저 2등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 제한 동안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입찰의 마감 시간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오늘의 라스트 이벤트 퀴즈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준마두이님 제가 지금 퀴즈를 내자마자 지금 올리셨어요. 이동님 마감 시간, 네, 마감 시간 전이죠? 언제? 네. 기기님, 네, 정답을 계속 올려주고 계셔요. 네. 제가 준마두이님은 제가 광고비를 드렸던 적이 있죠.
네, 준만두님 광고를 드렸으니까 다른 분께 또 기회를 또 드릴게요. 기기공님이죠. 기기공님 5시 50분 물음표는 뭐예요? 그거면 그거지. 맞습니다. 네. 17시 50분 즉 5시 50분까지 입찰금을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기공님께 광고비를 드릴게요. 기기공님 축하드립니다. 네, 3만원 광고비를 드리는데 3만원 광고는 지금 보신 광고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파워클릭 광고 때 집행할 수가 있는 광고비예요. 네, 정답 맞춰주셔서 다른 분들도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광고를 단 거예요. 그럼 보세요. 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입찰 중 해갖고 입찰을 하고 있는 게 몇 건인지를 볼까요? 5건 중에 제가 입찰을 하고 있는 게 쇼파 커버, 오토바이 안장, 쇼파 커버 중에서 쇼파 커버 이게 키워드가 또 높거든요, 조회수가. 근데 인덕션 보호 매트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인덕션 보호 매트도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 용품까지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고 하루 노출하는데 그 자리에 매일 500원, 800원, 500원, 700원씩 소진이 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옥션도 같은 방식인데요. 옥션 광고 담당자님이 보시면 그러니까 옥션 광고 담당님도 제가 옥션 거 설명 안 하면 섭섭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옥션 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옥션 광고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옥션의 하단에 가면 광고 센터가 있고 ESN 플러스에도 광고 부가 서비스에 옥션 광고 관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옥션 광고 관리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고 상품 신청에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왼쪽에 우리가 광고 집행하려고 하는 게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이 모바일 플러스랑 같은 광고예요. 같은 위치의 광고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가 광고를 오토바이 안장이라는 키워드 광고하고 싶다. 그럼 조회하기 눌러서 네, 광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오토바이 안장의 상품 선택, 오토바이 안장 제 상품들은 지마켓하고 좀 다르게 얘는 상품들이 다 나와요. 다. 그럼 그 중에 오토바이 안장 상품을 선택을 하겠죠. 네. 제가 옥션은 오토바이 안장을 등록을 안 했죠. 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쇼파 커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하기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기간 선택, 입찰 금액 선택, 그 다음에 광고 구매하기 누르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지마켓에 17번째 노출되는 모바일 플러스처럼 옥션에도 17번째쯤에 노출되는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에 노출을 입찰 건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지금 제가 CPP 광고 중에 대표적인 모바일 광고를 다 보여드린 건데요. 광고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강사님 오셨네요. 와, 덕주 강사님 오셨어요. 다들 빨리 인사 한 번씩 주세요. 우리 주 강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주 강사님, 빠. 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주 실장님.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님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광고 교육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광고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모든 광고는 여러분들 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대행사가 직접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본 것처럼 그냥 세팅 클릭 몇 번 해서 한 3번이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광고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을 하면 여러분들 광고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을 볼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마켓 광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광고 홈에 가시면
CPP 광고 페이지입니다. 전시 중인 상세 보기 이렇게 누르면요. 내가 매일매일 광고를 세팅해서 전시됐던 거의 결과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얼마씩 광고비가 소진되고 있다. 클릭을 하면 무슨 키워드의 광고를 집행했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집행한 광고비는 나와요? 그럼 팔린 광고에 대한 부분은 CPP는 뭐였어요? 기간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노출해주는 게 보장이지 클릭하고 팔렸냐 안 팔렸냐 얘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엑셀표 하나 공유해드리는데 이 엑셀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변형하시고 응용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봉본 이거 리포터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링크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 링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같이 들어가 볼게요. 채팅창에 제가 링크 올렸어요. 이거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개 영상에 링크 담아 놓을게요. 클릭을 하시고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파일을요.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엑셀로 이렇게. 파일에서 엑셀 다운로드, 그냥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광고비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금액 지우세요. 빨간색은 지우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은 마진만 입력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뭐 지우고 마진을 입력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지워야겠네요. 여기 3개만 지워야겠네요. 마진까지 지우세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머지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계산식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광고비가 나 2,000원 사용했잖아요. 저. 판매 하나 됐어요. 만약에 한 개 마진 안장 시트 저 데이터 결과 한 4,000원 정도 보게 해놨어요. 그러면 마진의 4,000원에 영업이익이 2,000원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매일 2,000원씩 광고를 한다. 500원짜리 광고 4개를 하더라. 그러면 진행했을 때 매출에 대한 판매 개수와 마진을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2개 팔린 날도 있고요. 그리고 마진은 동일하게 4,000원씩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4,000원씩 이렇게 뭐 10개 팔린 날도 있고 1개 팔린 날도 있고 0개 팔린 날도 물론 있죠. 이렇게 판매 개수를 광고를 집행하시고 나서 일주일 혹은 매일매일 쓰셔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일주일이라고 하시면 여기까지가 일주일이죠. 나머지 지울게요. 그럼 일주일 동안 광고비가 14,000원 광고를 했는데 팔린 건 16개고요. 한 개 마진이 4,000원씩이다. 그래서 마진이 남은 게 6,400원인데 광고비 14,000원을 빼니까 5만원이라고 하는 광고를 집행한 영업이익이 발생되더라. 일주일만 딱 하잖아요. 일주일만 하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왜냐? 그때는 월별로만 분석하시면 돼요. 이게 한 달 동안 광고한 거야 도움이 되고 있었는지만. 제가 어제 우리 저랑 친한 판매자님 계신데 그분은 오토바이 용품이 아니라 그분은 자동차 용품을 파세요. 세차 용품부터 해갖고.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광고에 대해서 대행사를 활용하신대요. 대행사가 처음에 영업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많이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1년이 지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광고비는 한 달에 한 달 기준에서 한 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는 쓴대요. 계속 지마켓만. 근데 제가 보니까 3개월치를 딱 뽑았거든요. 광고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진 자체에서 다 제외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20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지마켓에서 광고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세팅으로 수정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 결과는 제가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에 파워클릭 광고 교육 라이브 교육 때 제가 그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것처럼 결과를 이렇게 알아보지 않으시면 그 광고를 일주일 동안 해보고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수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든 1년 지나고 나서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팔려도 마이너스가 됐던 구조에서 헤엄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 오픈마켓 판매자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판매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오늘 파워클릭을 좀 모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파워클릭은 이 데이터가 뽑아져요. 지금 이건 제가 엑셀로 우리가 수기로 썼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CPP, 즉 기간을 보장해주는 광고기 때문에 그 기간만 보장해줍니다. 하루. 하지만 파워클릭인 CPC 광고는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몇 명이 들어왔고 심지어 몇 개가 팔렸고 그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리포트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 제 강의 때 같이 라이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니 세상님 광고 대행사로부터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처음이라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제가 하나 테니 세상님께 요청 하나 드릴게요. 광고 대행사 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 라이브 교육, 파워클릭 광고 교육 때 접속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거 다 듣고 나서 광고 대행사 하고 운영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혼자 직접 운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야지만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더라도 운영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아야지 뭐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대응을 맡기시면 그 이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난다? 네, 여러분들의 운영 방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행사를 운영하더라도요, 여러분께서 운영 방식과 그리고 매출이 발생되는 광고의 효율을 알고 계셔야지만 광고 대행사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네. 보름님이 방금 알려주신 광고가 모바일 17번째 노출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17번째가 기본인데 간혹 파워클릭이 8개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9번째겠죠? 네. 하이스님 안녕.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하이스님? 네. 저희 방송 라이브 교육은요, 다음날 7시에 편집해서 올려드려요. 편집한다는 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통으로 올려드리는데 앞뒤에 대기 시간만 잘라서 올리니까요. 혹시 하이스님 만약에 네, 오늘 방송 이전 거 못 보셨으면 그러니까 내일 밤 7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저희 이번 달 실접속자 100명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해주시면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교육자료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갖고요, 오늘 교육자료 제가 이렇게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교육자료를 왜 마지막에 올리냐면 교육자료만 받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다 보시고 복습하시라고 해서 교육자료 이렇게 지금 드리는 거니까요. 네, 교육자료는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시라고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네, 여러분들 항상 우리와 함께 창업친구, 우리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지금까지 용차장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덕주 실장님 안녕.